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조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글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끝내 불응했습니다. 사흘 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아침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경호협의 등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공수처엔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틀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꾸려 발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을 먼저 기각시켜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불출석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는 수사 가능하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라며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요구에는 입을 닫던 윤 대통령,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개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개헌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 본회의장을 출입한 건 무단 침입이고 한 전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악수 등을 한 건 정치활동이라 비상개헌 포고령 1호인 정치활동 금지를 어겼다는 겁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검찰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 명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올 3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도 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보도 참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지휘부에 수차례 전화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질책했습니다.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모든 내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분명히 담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을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되던 시기와도 일부 겹칩니다. 총선에서 대패한 뒤인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을 불러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내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분 후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합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윽박 지르는 부분도 수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어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무효가 선언된 후에도 국회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국회 요구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던 대국민 담화 내용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사령관에게 여러 번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수방사 병력은 일부만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령관은 전화를 받은 후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수방사 병력은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곧바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수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최소 9차례 비상계엄을 모의해온 걸로 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따져보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무위원 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이루어지던 때였는데 그때마다 계엄 모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강혜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야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즈음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습니다. 야당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고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8월 초 윤 대통령은 관저회동에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야당이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시작한 11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때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2차 집회가 열린 당일,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4차 장외 집회 다음 날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걸로 나타납니다.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던 즈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를 물으며 최종 계엄 준비에 나섰고 이틀 뒤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적 틀 내에서 야당과 합의할 방법을 찾기보단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